2019년 3월 1일 광화문 광장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년, 해방을 맞이하고도 74해가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친일 청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기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정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 봄, 광복회 신임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 8일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회 제46차 정기총회에서 1차 투표와 2차 결선 투표를 거쳐 김원웅 광복회원을 4년간의 광복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광복회장 당선 첫 소감으로 이 사회의 주류를 친일 세력으로부터 민족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자라는 세대에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자라는 세대에게 그런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범죄 정권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그 처단 이후 1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 교과서를 못 가르치게 하고 왜곡된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셨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폭탄을 던졌을 것입니다. 제21대 신임 광복회장 김원웅. 그는 누구인가? 14, 16, 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은 한때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민윤리특별위원장과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개정,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보상법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가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반민족 세력과의 싸움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광복군인 독립운동가 김군수 전월선 부부의 장남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독립정신이 오늘의 그를 있게 하였습니다. 2009년 어느 날 정치권에서 홀연 사라진 그는 강원도 인제 산골 마을에 홀로 정착하여 약초학교 강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광복회원의 뜻과는 반대로 친일 반민족 세력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또 일정반 부합도 영합도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광복회 지도부에 대해서 저는 참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다고 하는 다짐도 합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74년간이 친일파 강제 지배 강점기에 우리는 그런 갓난의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우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번 촛불혁명은 역사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 세력과 민중과의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그 왜곡시킨 역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그런 박근혜 정권과 민중이 맞서서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또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든지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그런 문창국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또 친일 반민족자인 백선엽의 군복을 문화재로 국민이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전쟁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남한 단독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독립운동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범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저는 그 훈장을 거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산 김은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산 김은봉은 남쪽에 살려고 서울로 왔습니다. 친일 경찰들이 테러리스트를 동원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백범 김구도 그런 암살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셨고 문양 여운형 선생님도 그런 암살에 의해서 그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약산 김은묵께서 월북을 하신 것은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월북을 하셨을 겁니다. 그는 월북을 한 게 아니라 쫓아낸 것입니다.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쓴 그런 사설을 쓴 신문이 한국에서는 가장 애독하는 신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과거 정산 안 하고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참 이런 말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광복회를 만들면서 야,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생기면 안 된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할 정도로 근근히 살게끔만 해줘라.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를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스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청산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절절한 노력의 그런 구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임 광복회장의 새로운 직함으로 친일청산과 민족세력 규합의 완성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